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송 모형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수송 모형은 이름 그대로 알 수 있듯이 이제 수송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수송이란 무엇일까요? 음,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창고로 혹은 뭐 창고에서 그 다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으로 옮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 수송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탄약 수송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수송 모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다수의 공급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처가 있으면 또 뭐가 있죠? 다수의 수요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다수의 공급처와 다수의 수요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가능한 캐파, 즉 용량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보낼 수 있는가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가 있겠죠. 그러면 이 수송 모형은 공급처와 수요처가 보내거나 뭐 보낼 수 없거나 하는 경로가 있을 것이고, 그 경로에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 경로별로 보낼 수 있는 뭐 캐파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보내야 가장 총 수송 비용이 최소화될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다양한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문제들 전부 다 이제 수송 모형으로 치환해서, 전부 다까지는 아니고 많은 문제들이 치환해서 풀 수 있고, 뭐 이런 좀 깊게 파고들면 논문까지도 작성할 수 있겠죠. 또 목적 함수도 비용 최소뿐만 아니라 뭐 탄소 배출 최소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은 매우 간단한 모형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수의 공급처가 있는데 총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뭐 라지 A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수의 수요처가 있는데 총 수요량도 정해져 있다. 이것도 똑같이 A다. 공급량과 수요량이 동일하다. 보통 이런 걸 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실은 보통 이렇지 않지만 우리는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이 수송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 거니까 이렇다라는 가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각각에서 각각으로 예를 들어 다수의 공급처가 뭐 A, B, C가 있고 다수의 수요처가 뭐 E, D, F 점점점이 있으면 뭐 A에서 E로 가는 거, A에서 D로 가는 거 가는 비용은 다 정해져 있다, 동일하다, 캐파는 무한하다 라고 가정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사실 뭐 많은 양을 수소하면 더 싸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탑차 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비용이 똑같다가 그 다음에 비용이 확 늘어나거나 하는 계단형 형태로 증가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현실이 존재하지만 오늘의 가정사항은 총 공급량과 총 수요량이 일정하다, 그리고 같다, 그리고 이때 비용들도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수송 모형을 네트워크로 표현해 볼게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공급처가 그 다음에 세 개의 수요처가 이어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공급처, B 공급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공급처는 X만큼 공급을 하고 B 공급처는 Y만큼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처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있죠. 그럼 이걸 네트워크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거 A, B, 라지 A, B, 그 다음에 스몰 A, B, C는 각각 노드가 됩니다. 노드가 있으면 아크가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경로들을 하나씩 잡아주고 각 경로에 대해서 비용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 라지 A에서 스몰 A로 가는 거는 CAA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CAB 블라블라블라 CBC 즉 각각의 경로에 대한 코스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지 ABC에서도 받을 수 있는 양에 대해서 스몰 x, 스몰 y, 스몰 z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의 조건 총 수요량의 합과 총 공급량의 항이 같다. 이 때문에 x 플러스 y 이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고, 이때 우리의 목적은 뭐죠?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정 변수 x, y, 위에는 x랑 다른 겁니다. 이거랑 다른 거예요. x, i, j라는 값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i는 a나 라지 a나 라지 b, 즉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고 j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 목적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x, i, j,
Cij. 그 다음에 단 이제 x하고 ij는 A, B, C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거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 함수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때의 이거는 이제 정수기행 모형을 풀다면 이때의 제약 조건들은 x 이꼴 x a 플러스 x a b 플러스 x a c,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y 이렇게 쓰면은 x a b a 플러스 x b 플러스 x b c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아도 스몰 x는 x a 플러스 x b a, 그 다음에 y 이꼴 블라블라 쓸 수 있고 z 이꼴 블라블라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식들을 세워주게 되면은, 다시 제약 조건들을 써주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선형계획 모델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수계획 모형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수속 모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수속 모형을 단순화했을 때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수계획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정수계획 모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았는데, 정수계획 모형으로 풀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배웠던 방법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속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단한 형태의 가정이 들어간 모형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수송표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송비용표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송비용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송표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수송비용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비용표는 보통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작성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라고 보면 되고, 우리의 창고들이 있죠. 창고에서 공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번 창고, 2번 창고, 3번 창고, 1번 공장, 2번 공장, 3번 공장, 4번 공장이 있고, 창고에서 공장으로 보낼 때의 비용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톤당 하루당 몇 톤, 이런 식으로 8만 원 per 톤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 있을 것이고, 창고와 공장의 수송 가능한 제약 조건이, 제약 용량이 제약으로 있겠죠. 일단은 수송 비용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수송표라는 것을 작성할 겁니다. 수송표라는 것을 작성한 다음에 이때 처음에 기본 가능해 도출, 이 기본 가능해라는 것은 이제 현재까지에 있는 상황에서 그냥 때려 넣어서 어떻게 수송했을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 하나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최적인지 가장 비용이 싼지를 검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우리. 일단 처음에 맞는 가능해를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최적 검사를 한 다음에 이게 맞다면은, 이게 최소라는 게 확정이 되면은 그대로 가고, 최소가 아니라는 게 되면은 이제 또 한번 어떠한 플러스를 밟아서 새로운 기본 가능해를 구해서 최적키를 구해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게 최적키를 확인하는 방법을 디딤돌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디딤돌 퐁당퐁당 하는 그 디딤돌, 그거에서 나온 디딤돌법이에요. 이렇게 디딤돌 딛듯이 한 바퀴 돌면서 확인한다라고 디딤돌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송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송표를 작성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기 가까이 쓰여진 이 괄호 안에 있는 표가 가까이 창고의 캐파, 즉 창고에서 보낼 수 있는 양, per day일 수도 있고, per month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 다음에 각 공장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장의 생산 속도와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순서로 먼저 기본 가능해를 찾냐면 매우 간단해요. 우리 비용들이 이렇게 위에 우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들 중에서 일단 가장 작은 것부터 찾아봅시다. 여기서 가장 작은 게 뭐가 있죠?
네, 1이죠. 1이면은, 자, 3번 창구에서 1번 창구로 가는 거예요. 3번 창구에서는 최대 40만큼 보낼 수 있고, 1번 창구에서는 최대 70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3번 창구에서 1번 창구까지는 몇 개를 최대로 보낼 수 있을까요? 뭐 엄청 쉽죠? 민 40, 7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죠? 네, 40이 되겠습니다. 40이 돼요. 얘는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은 사실 3번 창구는 이제 다 보낸 거죠. 그러면 이제 2번 창구, 1번 창구만 보면 되겠네요. 자, 2번 창구, 1번 창구에 이 위에 있는 8가지 비용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뭐죠? 여기 2가 있네요. 그러면은 1번에서 2번으로 몇 개까지 보낼 수 있죠? 자, 50개까지 보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2번 창구, 1번에서 2번 창구까지 일단 50톤 보낸다. 뭐 하루에 50톤 보내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쪽 이 라인과 지금 이 라인이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라인이고 8, 11, 15, 9, 10, 18 이렇게 8군데 중에서 다시 6군데 중에서 이제 다음 걸 채워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비용이 작은 것은 이 8이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1번 창구에서 2번 창구 50만큼 보냈으니까 이제 나머지 보낼 수 있는 양은 10. 1번 공장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은 70이기 때문에 10만큼 더 채워넣을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런 식으로 또 한번 또 채워넣으면 또 이제 1번 창구에서 보낼 수 있는 거는 다 채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2번 창구에서 3번과 4번 창구로 보내는 것만 다시 2번 창구에서 1번, 3번, 4번 창구로 보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낮은 순서대로 넣어볼까요? 일단 2번에 3번으로 30만큼 보내주고 왜냐? 3번 공장에서는 제가 창고랑 공장을 헷갈리게 했는데 받는 게 공장이고 보내는 게 창고입니다. 2번 공장에서는 30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창고에서는 70 중에서 30만큼 보내주게 되고 자 그럼 40이 남았죠. 그 다음 싼 거는 1번 공장인데 자 1번 공장은 지금 3번 창고로부터 40만큼 1번 창고로부터 10만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연력은 20만큼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20을 채워주고 나머지 20은 4번 공장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첫 이제 기본 가능해를 구한 거예요. 1번 창구에서 1번 공장으로 10개만큼, 1번 창구에서 2번 창구로 50만큼, 2번 창구에서 1번 공장으로 20만큼, 블라블라블라 등등등 이제 보내줄 수 있는 것이 기본 가능해가 되겠고, 이때의 총 비용은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 글씨와 안에 적혀진 것들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플러스 함이 아니고 1이네요. 자, 이렇게 된 것을 더해주게 되면은, 암산이 빠른 친구들은 다 계산이 됐을 텐데, 얼마죠? 네, 1070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최적인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딤돌법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 딤돌법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시행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딤돌법은 지금 써진 바와 같이 일단 기본 가능해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본 가능해가 10, 50, 그 다음에 뭐 20, 40, 30, 2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일단은 이게 최적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최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플스법에서 우리 그 비기저 변수를 기저 변수를 올리는 거 비슷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 자, 지금 우리 빵인 것들 있죠? 빈칸인 것들 여기 6군데 있죠? 여기 지금 점 찍는 곳들 이 빵인 곳 이 되겠죠. 이곳들에다가 예를 들어 뭐 여기를 예를 들자면 2번 창고에서 2번 공장으로 보낼 양을 증가시켰을 때 전체 비용이 증가하겠는가 감소하겠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 2번 창고에서 2번 공장으로 가는 양이 지금 현재 0인데 이게 1이 됐어요. 자, 1이 되면은 자, 2번 창고에서 2번 공장으로 가는 게 1이 증가하는 거면 일단은 이 딤돌이 갈 수 있는 경로를 짜게 됩니다. 이 경로는 이제 다 꽉 차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루프를 이렇게 그리게 돼요. 꽉 차 있는 것들을 기용해서 루프를 그리게 됩니다. 왜 꽉 차 있는 것들이냐? 왜냐면 얘만 지금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이미 숫자가 차 있는 것들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됐어요. 그러면은 2번 창고에서
지금 1, 2번 창고에서 1, 2번 공장으로 보내는 것만 따지고 있는데 2번 창고에서 2번 공장으로 가는 게 1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1번 공장으로 가는 건 당연히 1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1번 공장으로 가는 게 1이 감소했더니 그러면 2번 창고에서 1번 공장으로 가는 게 1이 감소하면은 1번 창고에서 1번 공장으로 가는 게 1이 증가해야 될 것이고 1번 창고에서 2번 공장으로 가는 건 1이 감소해야겠죠. 자, 이래서 디딤돌이라는 게 얘 1 증가하면은 얘 1 감소하고 얘 다시 1 증가하고 얘 1 감소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가능해져.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한데 이렇게 한 바퀴 빈칸을 채워 보았을 때 이 클로즈 루프 한 번 돌 때마다 비용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1이 증가했으면 이제 비용은 플러스 8이 되겠고 여기서는 2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비용이 플러스 8 그다음에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러면은 총 비용은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이걸 총 더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빈칸 이 칸에다가 우리가 1을 증가할 때마다 총 비용은 증가하나 감소한다? 증가하나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증가시키면 안 되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 2번 창고에서 2번 공장으로 가는 데는 이제 증가시키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후보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또 하나 찾아봅시다. 1번 창고에서 이번에는 4번 공장으로 가는 걸 볼게요. 여기요. 이건 좀 복잡한데 딤돌 좀 건너서 뛰어야 돼. 자, 얘가 1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행에서 1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1이 증가했으면은 뭐 1번 공장이나 2번 공장으로 가는 게 감소하겠죠. 근데 딤돌이 뜰 수 있는 루프가 어디 있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2번 창고 2번 공장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갔다가 2번 공장에서는 디딤돌이 여기 어디로든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공장은 안 되고 1번 공장으로 가는 것만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공장에서 4번 다시 1번 창고에서 4번 공장으로 가는 1이 증가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색깔 좀 다르게 쓸게요.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1번 창고에서 1번 공장으로 가는 거는 8만큼 비용이 감소하고 2번 창고에서 1번 공장으로 가는 거는 11만큼 비용이 증가하네요. 그리고 여기 1번 창고에서 4번 공장으로 가는 거는 10만큼 비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2번 창고에서 2번 공장으로 가는 거는 18만큼 비용이 감소하네요. 자, 1번 창고에서 4번 공장으로 가는 것이 1 증가할 때마다 총 비용은 그러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한 개당, 한 단위당 5만큼 감소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채워야겠어요? 안 채워야겠어요? 채워야겠죠. 그러면 1번 창고에서 4번 공장으로 가는 양을 최대까지 채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이 증가하면은 여기가 1이 감소하죠. 여기는 1이 증가하고 여기가 1이 감소하죠. 자, 1번 창고에서 1번 공장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로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10만큼까지밖에 감소를 못하고 최대 10만큼 감소할 수 있고 2번 창고에서 4번 공장으로 가는 것 얼마만큼 감소 가능하죠? 최대 20만큼 감소 가능하죠. 그러면은 총 1번 창고에서 4번 공장으로 가는 만큼 물량을 바꿀 수 있는 양 얼마큼 바꿀 수 있다? 10개만큼밖에 못 바꾼다. 왜냐? 더 이상 증가시키면은 1번 창고에서 1번 공장으로 가는 게 10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단 다 지워주면은 우리는 이제 물량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주냐? 여기다가 10만큼 추가시켜주고 얘는 10이 되고 얘는 30이 되고 얘는 0이 되도록 이제 물량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이 최적이냐? 모르죠. 이것도 각각의 디딤돌에 대해서 한 번씩 더 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양수가 나왔던 2번 창고에서 2번 공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1만큼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만큼 증가되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0이 됐기 때문에 옆쪽으로 디딤돌 뛰지 못해요. 그러면 새로운 디딤돌 찾아야겠죠. 1만큼 증가시켜주면은 이렇게 건너올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디딤돌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1만큼 증가시키면 여기는 1만큼 감소하게 될 거고, 여기는 1만큼 증가하고, 여기는 1만큼 감소하게 될 거네요. 그러면은 비용을 한번 따져볼까요? 8만큼 증가하게 되고, 여기는 2만큼 감소하게 되고, 여기는 10만큼 증가하게 되고, 여기는 18만큼 엄청 많이 감소하게 되네요. 자, 이걸 더하게 되면 몇이 되죠? 총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이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면은 우리가 돈이 세이브 된다, 안 된다? 세이브 된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지워줄게요. 여기도 우리는 10만큼 증가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10만큼,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10만큼 증가. 그럼 얘는 몇이 된다? 40이 되고, 그럼 얘는 20이 된다. 얘는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가까이 빈칸들에 대해서 디딤돌을 하나씩 건너뛰면서 최적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다 계산해 봤는데 지금이 최적이에요. 네, 지금이 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기본 가능에 2번 창구에서 1번 공장으로 30, 그 다음에 2번 창구에서 2번 공장으로 10, 그 다음에 2번 창구에서 3번 공장으로 30 만큼 보내는 것, 그 다음에 1번 창구에서 2번과 4번으로 각각 40과 20만큼 보내는 것, 마지막으로 3번 창구에서 1번 공장으로 40만큼 보내는 것이 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딤돌 다 한번 체크해 보면은 알 수 있고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노가다가 되겠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총 비용도 구해 봐야죠. 총 비용을 구하게 되면은 40 곱하기 2 플러스 20 곱하기 10 플러스 30 곱하기 11 플러스 10 곱하기 8 플러스 30 곱하기 9 플러스 40 곱하기 1이 될 것이고, 이때의 비용은 960만 원이 됩니다. 자, 앞서 구했던 거 얼마였죠? 아까 1070이었죠. 1070보다 110만큼 더 아끼는 최적의 해를 우리는 찾아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동표를 작성해서 디딤돌법을 통해서 최적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